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위크, 윤석열 주간, 오늘 이틀째입니다. 어제 행정법원 심리가 있었죠. 검찰총장 직무정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신청을 했는데 어제 소송 거기에 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어제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늘쯤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아마 오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행정법원의 판사도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내일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은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열리죠.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징계위원회 해부하면서 감찰위원회를 패싱을 했습니다. 패싱을 감찰위원회를 건너뛰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선택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패싱을 해버렸죠. 여기에 대해서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오늘 오전 10시, 11시 반 사이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감찰위원회 결론은 권고입니다. 권고. 이렇게 해달라. 권고사항이니까 추미애 장관이 안 들으면 그만이죠.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오면 안 듣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사면 먼저 보시면은 감찰위원회 패싱하고 규정 바꾼, 그러니까 감찰위원회 쪽에서는 괘씸하겠죠. 괘씸죄가 있어서 아마 추미애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징계 부당 결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징계 그 자체도 부당하지만 이 감찰위원회를 패싱을 하려고 하고 이 임무조항이든 자문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택 조항으로 바꿔버린 거기에 대한 윤석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괘씸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찰위원회에서는 아마 윤석열 직무정지가 징계가 부당하다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추윤 대전 오늘 감찰위원회 2라운드 윤 총장 감찰 징계 절차 전반을 심의를 하는데 업무에서 임의로 바뀐 감찰위원회 자문 그리고 이 사찰 문건 제안된 그 이정화 검사 여기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이 됐는데 본인이 사찰 문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검토했는데 제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묵살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경위도 묵살 경위도 쟁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징계위 일정 연기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징계위를 좀 연기하라 이렇게 권고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역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자, 이렇게 감찰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부정기류가 있죠. 부정기류가 있고 또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그 회오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총장 권한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반기를 들면서 상당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복선이 깔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남관 그 대검 차장 어제 추미애에게 일단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주 정중하게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가 됐었죠. 추미애 장관이 1월 달에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핵심 요직 중의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을 했었습니다. 그 검찰국장 지금은 추미애의 신복 논란이 일어났던 심재철 국장의 전임이죠. 자, 그 조남관 대검차장이 반기를 들었는데 조남관 대검차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특감반장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장. 그때 민정수석실은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도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세계일보 사면에 보시면은 추미애 라인 대검차장 조남관이죠.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과장까지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추미애 고립 무언에 빠지고 있는 것인가. 자, 검찰 조직 안에서는 그 법무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조차 이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는, 일단 검찰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그렇지만은 정권의 든든한 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고립무원 이 표현은 일단 검찰 안에서 그렇습니다. 차기 총장 거론되는 조남관 차장까지, 조남관 차장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해임이 되면은 추미애 사단이니까 자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했습니다. 조남관 차장까지 재고 촉구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물러나고 새 총장 임명돼도 현 상황으로는 통솔이 어렵다. 그런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부산 서부지청 검사들까지 성명을 다 냈으니까는 평검사 전원 100% 다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좌하는, 추미애를 직접 보좌하는 법무부 과장 10명도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도 법무부 간부들도 감찰관실 검사들도 추미애에 반기들었다. 일제 반기들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같은 내용이고, 그 옆에 보시면 윤석열 대선 후보 2위. 자, 이렇게 되니 윤석열이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낙연, 이재명과 이 삼강구도를 완전히 형성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몸집은 정말 추미애가 때릴수록 커진다. 그것이 지금 수치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내일 징계위가 성부처가 되는데, 이 징계위는 추미애 사람들로 꾸려지죠. 뭐 법무부 차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미애가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해임 수순이다. 뭐 해임한다는 걸 뭐 추미애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암묵적 동조로 해임 쪽으로 가는 거죠. 해임 쪽으로 가는 이 상황인데, 일단 내일은 아마 윤석열 총장이 어제 행정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작심 발언을 할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폭탄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자, 윤석열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되니 이 최후의 일전, 내일이 최후의 일전입니다. 징계위원회 해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좀 미묘한 기로가 읽히고 있습니다. 미묘한 기로가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회 쪽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법조 출입기자 출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했는데, 아주 미묘한 기로가 읽히고 있습니다. 뭐냐? 이른바 말하는 출구 전략이죠. 출구 전략. 문재인 정권이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 같아. 일단 윤석열은 무조건 해임을 합니다. 내일 해임을 합니다. 해임을 하면은 권력수사, 살아있는 권력수사 더 이상 못하게 되죠. 지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 조직적 개입 의혹, 그것이 있는데 권력수사는 어렵게 됩니다. 윤석열을 해임하면. 그럼 일단 뜻을 이룬 것이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뜻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계속 반발을 하겠어. 내일 해임이 돼도 다시 취소 소송을 막 할 수도 있고, 또 검사들의 반란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 이 진흙탕 싸움에서 일단 윤석열을 해임을 했으니 빠져나가야 됩니다.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이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추미애도 퇴진시키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추윤 동반 퇴진입니다. 물론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동반 순차 퇴진이 되겠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일 윤석열 해임을 정강스카처럼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서 바로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재청을 하고 해임 재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징계 해임을 해버리죠. 징계 해임을 하면은 이 반발이 막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러니 그것을 숙지게 하는 방법으로 추미애도 퇴진시키는 겁니다. 추미애 퇴진을 지금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각 때 같이 포함을 시킬지 아니면 개각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개각 전에 마치 추미애가 내 검찰개혁이 뭐 어느 정도 완수했어 이러면서 물러나는 것처럼 자진 사퇴하는 것처럼 그때 뭐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에는 정치적 야망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윤석열 퇴진으로 어느 정도 완수를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는 이 형식을 봐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그 문재인 인사를 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람들을 퇴진시킬 때 하나 안 내보내고 전부 다 같이 한참 묻어서 개각할 때 묻어서 내보내는 그런 방법을 썼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인데 어쨌든 어느 경우라도 순차적으로 두 사람이 동반 퇴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연기가 지금 많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1단계.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추윤 이 충돌의 인사권자이면서도 입국 다물고 있던 침묵을 깨고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에서 내뱉었는데 이것도 뭐 무슨 암호문처럼 내뱉었는데 결국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검찰과 윤석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경고를 한 것이죠. 지고지순한 국가 최고 통치자가 일단 이 싸움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입니다. 어제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은 문 대통령 검찰에 경고했다. 진통을 따라도 개혁은 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이죠. 진통을 따라도 개혁은 해야 된다. 개혁을 하자는데 왜 검찰 너희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래. 아주 지고지순하게 한마디 딱 던집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속 집단 이익이 아닌 성공 후사를 해야 된다. 윤석열 감찰 징계위에 앞두고 발언해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같다. 겨냥했다. 한국경제는 윤석열을 겨냥한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답니다. 문 대통령 공직자는 성공 후사해야 윤 겨냥했나? 자, 윤석열 직무정지 되고 나서 엿새 만에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는데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히 꾸짖는 윤석열 직무배제 6일 만에 첫 언급 부처 아닌 공동체 이익과 들어야 된다. 검찰 반발도 오해 실타를 했다. 혼란스럽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옳은 방향. 윤석열 쫓아내는 게 옳은 방향인가요? 추 장관 검찰개혁 손들어줘. 자, 이 상황에서 문재인은 지고지순한 엄격한 국정통치자 이미지를 딱 연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탁현면 작품인가요? 자, 그런데 2단계 실제로 행동은 국무총리 정세균이 합니다. 문재인은 뒤로 쏙 빠지고 이때부터는 실제 뭐 손에 피 안 묻히기 위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이거 직권 남용 걸릴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 노태강 그래서 뭐 직권 남용 유죄 받았죠. 자, 국무총리 정세균이 해놨습니다.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총리의 별명은 미스터 스마일입니다. 국회에서 저도 오랫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항상 웃습니다. 항상 웃는데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보관들이 막 있죠.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관, 산업부 장관도 하고 여당 대표도 하고 뭐 국회의장도 하고 지금 국무총리까지 다 합니다. 마지막 남은 거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절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와서 이 어떤 책임을 쓸 일, 그럴 일은 하지 않는 정세균 스타일인데 갑자기 정세균이 나섰습니다. 어제 정세균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반사퇴, 추윤 동반사퇴를 건의했다. 이렇게 은근히 민주당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에 알렸습니다. 내가 건의했다. 동아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추윤 동반 퇴진 건의에 자, 문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또 정세균 대표가 정세균 그 총리가 이야기했네요. 한마디 했다. 고민이 많다고 했다. 자, 이거 다 짜여진 각본입니다. 추윤 동반 퇴진 건의에 문 대통령은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고민이 많다. 딱 한마디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이거 진작부터 고민해서 끝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고민이 많다 하는 것은 복선이 있는 겁니다. 자, 주례 해동을 했는데 어제 정세균 문재인 주례 해동을 했는데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윤석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윤 총장이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직접 추미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운영 부담이 된다. 국정운영 부담이 된다. 그러면서 추미애 거취에 대해서도 결단해야 한다는 뜻도 내가 전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 이 딱 한마디 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은근히 이 언론에 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오케이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대는 정세균이 매는 모양이지만 최종 결정은 정세균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인지 또 다른 그 뒤에 마코 세력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한겨레 신문 3면도 문 대통령 짐 들어준 동반 사태론, 짐을 들어준 계획이죠. 정 총리가 대신 총대 매나. 총대는 정세균이 매고 정치적 이득은, 당장의 정치적 이득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의 이너서클에서 가져가는,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동시 압박, 갑자기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화두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 검찰총장 거취 언급 부담, 총리가 먼저, 대통령이 먼저 거취를 언급하면 나중에 직권 남용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먼저 동반 사태를 꺼냈다. 이 분석이고, 징계하든 안 하든, 이것은 경향신문입니다. 이 역시 한겨레 경향신문 다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징계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부담된다. 그래서 제3안으로 국정 리스크 관리한다. 상당히 우호적으로 본 거죠. 제3안으로 국정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3안. 대리인 내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제3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세균 총리 추윤 동반 사태 언급에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 후 해임을 하면은 임명권자 스스로 모순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사퇴 않고 끝까지 버티면 법정 대응한다고 진흙탕 싸움 가면은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 상실하기 때문에 국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정세균이 총대를 맸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전형적인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을 축출하고 추미애, 원래 친문 핵심이 아니죠. 용도 폐기, 토사구팽을 하는 그 과정에 들었었습니다. 그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되면은 연출은 문재인, 물론 문재인 뒤에 책사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주연은 정세균, 여기서 조남관은 조연, 제가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단계, 1단계가 아마 조남관일 수가 있습니다. 대검차장.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청와대 근무를 했고 각별한 사이인데 독자 행동을 하면서 바람을 쏴본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추미애 좀 간곡히 요청드린다. 한발 물러나다오. 이 물러나다오가 정말 윤석열에 대해서 물러나다오인지 본인이 그냥 거치를 한 발 물러나다오인지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재인 연출, 정세균 주연, 조남관 조연, 윤석열 축출, 추미애 용도 폐기 시나리오 완성. 자, 이 그림이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과 추의 반응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 상황에서 다음을 보장받고 순순히 물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이 명분을 검찰개혁 완수했다, 거의 완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이 물러나면은, 그러면서 본인이 어차피 앞으로 선출직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대권 이런 것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이번에 입었기 때문에. 다만 남은 것은 임명직인 국무총리 자리가 있죠. 그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서 나를 국무총리로 시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해달라. 대놓고 말했다. 대놓고 요구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정세균 총리가 내년 대선 앞두고 출마를 하겠다고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추미애는 정리가 됩니다. 일단 나중에 정말 총리를 시키든 안 시키든 그런 언지를 주면서 물러나게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부터는 추미애가 할 바지만은 나중에 안 되면은. 자, 윤석열은 어떠냐? 윤석열은 어떤 수단이 있을까? 윤석열은 일단 서울신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추 거취 연계 총대맨 정세균, 윤석열 수용 여부는 불투명. 수용 여부 불투명하다. 윤석열이 이것을 수용할지
수용 안 하면은 뭐 방법은 일단은 법적으로는 이 내일 해임이 의결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취소 소송을 또 행정 소송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정치적 후폭풍, 여론 악화, 부메랑으로 해서 윤석열 자진 사퇴를 끌어내려고 추미애 퇴진을 지렛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내각 건의받아 결단하는 모양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에 건의받아서 결단하는 그런 모양새를 의도한 것 같아. 자, 그런데 상황이 여기까지 키운 윤석열이 물러날지는 의문이다. 순순히 물러날지는 의문이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추미애와 동반퇴진한다고 순순히 물러나면은 윤석열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 다 포기했고, 검찰총장 임기라는 것도 못 지켰고, 모든 평검사 100% 전원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그냥 본인이 순순히 물러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선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일단 정치를 안 하겠다. 정치에 큰 뜻이 없다고 마음먹으면은 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갈 겁니다. 직무정지에 대한 그 행정소송도 그렇고 내일 해임에 나오면은 그 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가겠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의 반발을 본인이 행동으로 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존경받는 검찰총장으로 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 정도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송 가고 하면은 내년 넘어가고 이러면은 자기 대권 그 스케줄과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판입니다. 5시에 입력을 했네요. 윤석열 해임 임박설, 술렁이는 야권의 술렁인다. 충청신당론도 튀어나올 것 같아. 충청신당론, 충청만의 신당론.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석동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징계위원회 출석이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국무수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보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으로 이 국면을 맺으면 윤석열 총장은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친구인 석동희 변호사의 전망입니다. 자, 대검 청사 앞에서 새로운 길을 기자회견을 하고 폭탄 발언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정치 쪽으로 갈 것이다. 대권 쪽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복잡하죠. 윤석열이 과연 우리 편이냐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이 전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층권 이야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4월달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하면 국민의힘은 해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패배를 하면. 그 경우에 중층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을 중앙에 내세워서 신당 창당 얘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가 충청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 대망론과도 연결되는데 신당 창당 또 윤석열 신당, 정계 개편 이런 얘기까지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 그 해임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